김정은의 신년사를 놓고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김정은의 신년사 중에 상당 부분을 남북 간의 최고위급 회담으로 할애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 관한 부분이 단 한 줄밖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 이런 분석이 있죠. 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관계 개선이 어려워 보이니까 서울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런 문제 비롯해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 본격적으로 정리해드리죠.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경륜과 날카로움을 자랑하는 바로 그런 분이시죠. 오늘도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먼저 가석방 얘기부터 좀 하죠. 네. 지난번에도 박 대표님께서 가석방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일출 산행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기업인의 가석방 얘기를 하면서 역차별은 안 된다. 다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말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기업인이 아니라고 해서 재벌이라고 해서 모두 따로 판단될 게 아니다.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빼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법원장의 의도는 예. 재판을 함에 있어서 증거재판주의와 법치를 철저히 지키면서 예. 여론에 휘둘려 가지고 봐줘야 할 사람, 안 봐줘야 할 사람, 이런 것으로 따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말로 난 알아들었는데, 예. 만약 가석방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그것은 가석방은 재판 사무가 아니고 이 행정부의 법무부의 사법부 소관이 행형 아니다. 업무다 이거지. 예. 그 사법부 일이 아니니까. 아하. 그러니까 나는 양 대법원장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석방이라고 하는 말은 안 썼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 만약 썼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 경계를 넘어선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행정부 일에 관여하는 꼴이 되니까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랬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이 최태원 가석방 입에 올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경련과 원래 양대 산맥 아니겠어요, 세계. 여기 그 의장이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 얘기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이 박용만 회장의 우리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가 CG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SK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첨단 업종이 많으니까 기업인만큼 수장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 된다. 결국은 이 얘기가 마지막 하루까지 채워서 100% 처벌해야 되나, 기업인이라고 해서 유독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근데 지금 끝까지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 박용만 회장도 두산그룹의 이 3세 경영인이지요. 3세 경영인이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니까 재계를 사실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 문제가 일련의 정교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야당의 이 중진 박지원 의원, 이 사람들이 가석방 문제를 꺼낸 것이 24시간 안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 재벌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 자신이 3세 재벌가의 3세 이 세습자인 박용만 회장이 아주 직공을 날린 것 같아요. 직공을 날렸는데, 최태원 회장이 무슨 불이익을 받았냐 이거지. 무슨 차별 대우를 받았냐 이게 국가로부터. 차별 대우를 안 받았다 이게야. 지금 가석방 요건에 이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원천적으로. 3분의 1 이상이면 되죠. 배임 횡령죄로 이 구속됐다가 징역형으로 이 확정되고, 그리고 이 사면됐다. 확정되고 2달 만에
사면 복권되고 3년 만에 같은 종류의 일이 계속됐대요. 그럼 예. SK에 절실한 계획 문제가 있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일을 반복을 안 해야지요. 그러니까 형기에 있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석방의 조건에 미달하고 지금 90% 이상이라 일단 대상이 되고 더더구나 전과가 있다지. 그러면 국가가 무슨 차별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몰아치기로 이렇게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박용만 회장의 저 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겨냥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청와대도 말이지 그 사이에 박용만 회장 말 나오는 사이에 이건 법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고 청와대 관계없다 이래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용만 회장이 만만하게 보고 때리고 나오는데 이건 나는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확실한 선긋기를 하고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물론이죠. 선거 공약에 사면 복권에 남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범위 안에 이런 종류의 가석방 가진 자, 재벌들에 대한 이런 종류의 예. 예규와 상식과 균형에 맞지 않는 가석방을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의 정결사항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관이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형평을 잃었고 국민 여론도 나쁘고 봐줄 이유가 없다. 그럼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논란을 중단시켜라. 통상의 예에 따라서 이 사람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지요, 지금. 지금 똑같은 취급 말씀하셨는데요. 박 변호사님도 이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면 저기 감옥 같은 데 가 있을 때 구치소에 가 있을 때 면회 가시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게 2013년 2월 4일이라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516일 동안 특별 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해서 총 1778회의 면회를 했고 그런데 그래서 하루 평균 3.44회의 면회를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법조계는 관행일 뿐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이게 좀 3.44회는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대법원의 드는데요. 확정 판결 나기까지는 예. 변호사는 선임하는 데 있어서 수의 제한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론을 위한 명분으로 접견하는 것은 예. 무제한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예. 그 횟수에는 무제한인데 문제는 그걸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되면 말이죠. 1급수가 아닌 다음에는 1급 모범수가 아닌 다음에는 월 6회에서 3회까지 밖에 면회가 안 돼요. 그게 뭐 가족이 됐건 친지가 됐건 면회 횟수 자체가 기결수인 경우에는. 기결수인 경우에. 그러니까 의정부에 간 이후에 내가 듣기로는 거의 매일 거기서 뭐 경영 관계 때문에 회사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 몇백 회 중에 이 778 범위를 회요. 벗어난 횟수라고 한다면 이 법무부 교정 당국이 최태원 회장 기결수를 지나치게 봐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관행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거든요. 무슨 관행이라는 관행인지는 있을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결수일 동안에는 변호인 접견이 무제한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그런 뭐 회수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을 것인데 확정된 이후에 의정부에서도 거의 매일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조사권이 없잖아요. 예. 언론이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거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관한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반가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을 바꾸겠다. 왜 반가운지 아세요? 이 방송을 할 때요, 새정치민주연합 7자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힘들었고, 칼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힘들었는데, 민주당으로 지금 바꾸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당명을 바꾸겠다. 일단 당명 바꾸기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꾸니까 민주당 당명으로 등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 민주당 당대표 성함이 강모 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된 정당인데
우리 당 이름을 또 뺏어가? 버릴 땐 언제고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고 사실 그분 얘기도 타당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사람 뭐 누군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이라는 게 이 현재 중앙선거에 등록돼 있으면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당명을 민주당으로 바꾸면 그걸 안 되죠. 접수가 안 돼요. 접수가 안 돼.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약칭은 어때요, 근데? 예를 들면 새정치민주당 해가지고 약칭 민주당 요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새정치 민주당으로 등록해놔놓고 민주당으로 쓰는 것도 안 될 겁니다. 그 중앙선거리. 문제는 이 민주당이 도루민주당으로 되는 거 이것은 새정치의 비극이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새정치 주장할 수 없게 돼 있죠. 예. 없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 그 자연 개인이 갖고 있던 그 현상은 소멸되어 버렸으니까 이 새정치의 비극이죠. 그럼 지금 헌정치냐? 헌정치지. 지금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이후에 예. 나는 이거 지금 민주당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김무성 새누리당도 얘기하는 것인데 그대들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봐야 돼. 통진당 해산 사유에 RO 폭력적 그 선동 그거의 첫째고 두 번째로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안 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공천을 엉터리를 한다. 예. 부정공천을 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했다고 하는 그것이 법치주의를 깬다라고 하는 거 주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새정치연합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새누리당도 헷갈리시죠? 다 헌법 셋째예요. 8조에 예. 헌법 8조에 다른 조항을 봐야 돼. 예. 정당은 조직 목적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건 앞에 헌법재판소가 통지한 해산할 때 인용한 부분인데 뒷부분이 있어요.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 새누리당의 그 조직은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할 조직은 뒷전이고 당권 경쟁과 대통령 후보 경쟁을 위하고 파벌 투쟁을 위한 조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정기국회라는 예산심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도 전당대회를 놓고 친노 비노가 싸우고 새누리당도 친박 비박이 싸우고 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갖고 중앙선관위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챙기고 이거야말로 해산 사유의 중요한 꼭지가 함유돼 있지요. 예. 이걸 깨달아야지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당명 바꾸는 거 이렇게 제가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0년 이후로 7번의 당명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 선거 전에 바뀌었다. 어떤 기자가 아까 저한테 코멘트 달려고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틀렸다. 선거 전은 시기적으로는 맞지만 이름을 왜 바꿨냐 하면 이게 그냥 세력을 다 모으다 보면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이래가지고 전부 한 거거든요.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도 결국 안철수 측하고 합쳐가지고 생긴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 통합만능주의에서도 좀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명 뭐 여러 번 바뀌는 거 그것은 근데 그거 참을 헷갈리잖아요. 수가 있는데 네. 그 정당들이 실질적으로 환골탈태를 했느냐? 못해서 당명이 자꾸 바뀌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새정치민주연합 이거 당명 새정치 바꾸면 안 된다. 예? 지금은 당명보다도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경쟁해야지 왜 당명을 바꾸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 말할 자격이 없지. 그 자신이 새정치가 뭔지 잘 모르고 이 YTN 같은 데 나와서 내 생각이 있다고 말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 소멸됐는데. 그분은 방송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뒷북치는 소리를 하니까 그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고 나는 원래 이름 돌아가는 거 찬성해요. 원래 정당명이라는 게 포괄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정치라고 하는 걸 지금 이 민주당 주도하고 있는 당원과 지도자들이 그 입에 올릴 수가 있나요? 부끄러워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네. 행태가 그렇죠. 헌법 8조 위반에 정당 해산 사유의 주요한 요건에 해당하는 짓들을 하고 있으면서 어찌 새정치란 말을 계속 쓸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지금 좀 힘들다. 그건 당연히 힘든 게 아니라 안 돼요. 사실 안 돼. 접수가 안 민주당 돼. 이름으로 돼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참 딜레마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권 경쟁 나서 그러니까 민주당 하겠다.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신 교수님은 제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물론 저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 한번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예. 하는 거 두고 봅시다. 이게 코미디 같아. 코미디. 근데 대표님께서 좀 전에 친박 비박 싸우고 친노 비노 싸우고 이 말씀하셨죠.
근데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 비박 이게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뭐 지난번에 그러니까 30일 날 알려졌죠. 19일 날 청와대에서 이른바 친박 중진 의원 7명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식사를 한 것이 30일 날 알려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오찬을 바로 이제 새해 들어서 했는데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 예? 서로가 딴 데 보고 얘기할 때 딴 밑에 보고 이랬다. 밑에 뭐가 떨어졌었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달 19일 날 이제 당선 2주년을 맞이해서 예. 친박 실세 핵심들 3천 이상 7명을 예. 만찬을 했다고 한 이후에 나는 비박 중에 내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지금 부글부글해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 뭐를요? 그 대통령이 자기 당 소속에 소위 자기하고 친한 것으로만 지칭되는 친박 핵심만 불러가 따로 만찬을 했다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박 대통령의 불소통의 한 중요한 증거가 되어버렸는데, 그럼 19일 날 그랬으면 20일 날 비박이라도 부르거나, 그럼 비박을 먼저 부르거나 아니면 섞어서 부르든지 그게 상식이 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박이 부글부글하고 김무성 대표가 그런 태도를 본능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 어찌 되느냐?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이 됐다. 당적 1호인 당원이지만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정파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완전히 친박 수장으로 이렇게 낙인 찍혀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새누리당 전체의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친박 한 파벌의 수장으로 대통령이 격화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 대통령의 그 독특한 인격에서 그 친박만 따로 만난 것 같은데, 이러면 청와대 참모들이 이걸 말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비서들은 많은데, 비서들, 월급 받는 비서들은 많은데 참모가 없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불소통적으로 이렇게 되면 적대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새누리당의 반란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각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대통령 눈에 밖에 나면 저는 오늘 사표 내겠습니다. 각하를 위해서 사표 내겠습니다. 이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하셨으면 내일은 비박을 부르고 그 다음 날은 초선 의원들까지 포함해 다 부르십시오. 이럴 수 있는 참모가 하나도 없다. 한 놈도 없다. 한 놈도. 그럼 국민이 불안하다 이거야. 국민이 불안하다 이거지. 내가 놈자 붙여서 좀 아니요. 격해서 그런데 근데요. 이 국민이 불안하다 이거지. 그럼 우리 대통령께서는 새누리당 그 한 정파 친박의 대통령이요? 예. 근데 그게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그 연관돼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악연이었던 박세일 이사장을 여의도 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예? 임명하려고, 지금 물론 이제 임명장이 나간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렇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자세한 걸 알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아닙니까? 헌법 66조의 국가 원수야. 새누리당의 지지를 받고 친박의 열성적 지지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나는 이 순간에 국가 원수다. 박세일이가 되든 김세일이가 되든 김무성 대표가 하락한 대로 그렇게 하락하고 전부 불러서 다 좋다 그러고 할 말 있으면 하락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이야. 근데 이제 공천을 여론조사로 한다고 그랬을 때 여의도 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공천도 대통령이 확 터라. 그렇게 청와대에서 얘기해버리면 국민의 호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딴 길로 가고 또 무슨 친박계의 누구지 그 서청원이가 딴 길로 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의 공천권 돌려주라. 나 찬성한다 해버리면 그 대통령이 올라가지요. 네. 그 대통령이 올라가지요. 지지도가 올라가고. 그게 국가 원수로서 해야 할 바른 태도 아니냐 이거지.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 가지 얘기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